통계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면 돈 적게 써도 되잖아. 실제 수치만 보면 그렇죠. 50대 평균 소비는 월 372만 원, 90대는 142만 원. 하지만 이 숫자는 진실의 절반도 말하지 않습니다. 90대의 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소득은 거의 없고 병원비는 늘고 외출도 줄며 쓴 게 아니라 못 쓴 돈이 대부분입니다. 돈 덜 드는 노후는 환상이자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만든 빈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90대 평균 지출 142만 원, 의외로 적네? 이 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50대의 지출은 평균 372만 원, 차이가 230만 원 넘게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삶이 점점 줄어든 결과입니다. 50대는 직장에 다니고 사회활동을 하며 식구도 있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닙니다. 쓸 일이 많아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넓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이때의 지출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식비, 건강을 챙기기 위한 검사 비용, 여유를 누리기 위한 취미 생활, 자녀와의 교류를 위한 명절 비용 등으로 단순히 낭비가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활동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90대에 접어들면 몸이 불편해서 외출을 줄이고 친구와 가족도 멀어지며 병원 외에는 갈 데가 없고 식사도 단조로워지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쓸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줄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병원비는 증가하고 간병비, 돌봄비, 보청기 틀니 같은 건강 소모품은 계속 필요하고 집안의 냉난방비도 늘어납니다. 보이는 지출만 줄었지 실제 부담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축소되는 노후의 시간 10년 단위 변화 흐름 50대 선택지 다양, 능동적 소비, 관계와 활동 활발 60대 소득은 감소 시작, 건강검진은 자주, 관계는 선별됨 70대 은퇴 완성, 체력 저하, 소비는 유지하지만 목적성 하락 80대 외출 감소, 병원 중심 지출로 이동, 사회적 접촉 급감 90대 생존 중심, 병원 돌봄 기본생활 유지 외 선택지 없음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소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 삶을 지키는 5가지 선택. 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와 가족, 단 2명만 있어도 90대가 다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병원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출을 기록하세요. 어디에 삶이 줄어들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세요. 연금, 금융자산, 예비비는 선택권입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세요. 외출은 곧 인간관계, 활동, 감정의 연결입니다. 평균은 기준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372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말,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출을 포기하고 선택지를 잃어버린다는 신호입니다. 평균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삶의 축소를 직시해야 합니다. 50대의 우리는 지금이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50대가 할 수 있는 선택들 1. 숫자가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지출을 봐야 합니다. 372만 원이 많고 142만 원이 적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썼는지,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소비 항목별 예산이 아닌 삶의 질로 연결된 소비 기준표를 만들어 보세요. 2. 지출의 목적을 투자로 재정립하세요. 건강검진 질병 예방을 위한 투자,
친구와의 외식 관계 유지비, 배우자와의 여행 심리적 회복과 리프레시. 이렇게 남기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소비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3. 지금의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리셋하세요. 한 달간 쓰는 돈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세요. 그중 90대에 없어질 소비, 유지될 소비, 반드시 남겨야 할 소비를 구분해 봅니다. 그게 바로 노후 대비의 시작입니다. 4.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외 연금계좌 IRP, 개인형 연금저축, 생활형 부동산 수익, 최소한의 금융자산 유동성 확보. 이 세 가지는 90대의 선택지를 지켜주는 돈입니다. 5. 미래의 삶을 좁히지 않기 위한 소비 훈련을 하세요. 지금 줄여야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써야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90대에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유지됩니다. 둘째,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지출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90대의 평균 지출이 142만 원이라는 말에 오히려 살만한가 보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쓰임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지출의 성격이 바뀐다는 건 돈이 가는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기쁨을 위해 쓰던 돈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돈으로 바뀌는 것.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아주 잔혹합니다. 50대의 소비는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드리고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고 배우자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돈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기쁨과 선택권이 따라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입니다. 50대는 아직도 삶을 설계할 수 있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못 보내면 지출의 방향은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90대에 들어서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안 쓰면 안 되는 곳으로 흐릅니다. 입원비, 간병비, 약값, 보청기, 보조기기, 기저귀, 혼자 거동이 불편해져 쓰는 도우미 비용, 반복되는 병원 왕복 교통비. 이 지출들은 모두 불가피한 소비입니다. 기쁨이나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써야만 하는 항목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지출에는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쓴다고 기쁘지도 않고 줄일 수도 없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그저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일 뿐입니다. 50대는 능동적 소비를 합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족합니다. 90대는 수동적 지출을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청구서가 나오고 약국에서 이건 보험이 안 돼요라 하고 간병 도우미가 최소 이만큼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을 쓸 권리와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출의 성격은 습관과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50대에 무심코 넘긴 소비 습관이 70대, 80대, 90대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80대엔 간병비가 늘고 지금 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면 90대엔 고립되어 외부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지금 금융 지식 없이 쓰면 70대에 사기 손해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지출의 성격은 어디로 흐르느냐보다 왜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50대의 소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 소비 줄이기. 식사, 커피, 쇼핑처럼 감정 없이 쓰는 돈을 줄이세요. 삶의 우선순위에 맞는 소비 만들기. 건강, 가족, 관계, 배움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재구성하세요.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의 나를 위한 소비 설계. 자녀보다 본인을 위한 투자가 먼저입니다. 자율성과 기쁨을 느끼는 소비 목록 만들기. 돈을 쓸 때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감각이 드는 소비만 남기세요. 90대가 되면 돈은 감정 없이 빠져나갑니다. 50대의 소비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웃고 행복해지고 충족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90대의 소비는 비용입니다.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정해진 지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지출의 방향을 설계하는 5단계 훈련. 1. 소비 일기 쓰기. 매일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감정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2. 강제 지출 vs 선택 지출 분류하기. 어쩔 수 없이 쓴 돈과 내가 원해서 쓴 돈을 나눠보세요. 3. 나에게 필요한 지출 기준표 만들기.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돈, 없어도 되는 돈을 구분하세요. 4. 소득 없이도 가능한 소비 목록 정리하기. 고정 소득 없이도 가능한 취미, 인간관계, 일상 소비를 구조화해 두세요. 5. 무기력 지출을 없애는 연습. 스트레스 해소, 외로움 보상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는 지출은 감정 코칭이 먼저입니다. 숫자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줄이지 마세요. 돈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성격이 무감각하게 바뀌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50대의 소비는 기쁨의 방향으로 흐르게, 90대의 소비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늙어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그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셋째, 지출을 줄였더니 인생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안 쓰고 살아요. 이 말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낭비도 없고 외출도 줄고 사람도 덜 만나고 겉으로 보기엔 참 검소하고 평온한 노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전략이 아닌 생략된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덜 쓰기 시작한 순간 삶도 조용히 접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외식을 줄입니다. 모임을 미룹니다.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운동도 비용이 든다며 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느낍니다. 요즘은 나한테 물어오는 사람도 없다. 일주일째 똑같은 옷을 입었네. 밥은 그냥 대충 먹어. 뭐 맛있다고?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삶의 에너지, 나를 움직이게 하던 동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돈을 줄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50대는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펼칠 시기입니다. 50대는 노후 준비의 첫 관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가장 깊고 넓게 펼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아직 직장 수입이 있고 체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관계도 유지되며 실패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때 지출을 줄이면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삶이 쪼그라듭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시기엔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를 정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외출했던 사람은 나중에도 걷습니다. 관계에 돈을 썼던 사람은 노년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했던 사람은 70대에도 배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줄이는 사람은 나중에 없는 것에 익숙해지고 지금 쓰는 사람은 앞으로 채워가는 법을 기억합니다. 90대의 조용한 하루는 스스로 줄이고 줄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90대 노인은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어. 이제는 누가 전화 오는 것도 없네. 이 말의 이면에는 점점 줄여온 소비 습관이 삶을 정지시켜 왔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약값이 부담돼 진료를 미루고, 교통비 아깝다고 외출을 접고, 명절비 아낀다고 자녀와의 교류를 줄이고, 문화비 아까워서 TV만 보고 지냅니다. 그러다 결국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포기입니다. 돈을 아끼며 삶을 줄이는 사람과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지출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극, 감정, 연결, 감각을 줄이는 일입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 외식 한 번에 담긴 정서적 교류, 운동에 담긴 활력, 책 한 권에 담긴 새로운 생각. 이 모든 것이 비용이기 전에 삶입니다.
그걸 줄이면 결국 나 자신도 줄어듭니다. 소비의 축소는 곧 존재의 축소입니다. 지금부터 돈을 써야 할 곳을 정확히 정하세요. 지출을 구분하세요. 살리는 지출과 죽이는 지출. 살리는 지출 건강검진, 운동, 배움, 사람 만남. 죽이는 지출 불필요한 반복 소비, 충동구매, 무의미한 결제. 작은 소비부터 회복하세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구청 무료 강좌 수강료. 이런 소비는 삶의 감각을 되살립니다. 돈을 활력의 방향으로 흘리세요. 외출 목적을 만들고 사람과 교류를 만들고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소비로 전환합니다. 돈을 줄인 게 아니라 삶을 멈춘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가만히 지내요. 이 말 속에는 막연한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야 할 이유, 연결될 대상, 움직일 힘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줄이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줄이기만 하면 삶은 스스로도 모르게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000원, 나를 살리는 소비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넷째,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닙니다. 안 써서 우울한 겁니다. 나는 요즘 아무 감정이 없어. 하루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별일 없는데도 자꾸 울컥하고 몸도 축 처져요. 이런 감정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그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놀랍게도 노년기의 우울감은 돈이 없어서보다 돈을 안 써서 생깁니다. 지출은 감정과 연결돼 있습니다. 감정은 자극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극은 행동에서 오고 행동은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중요한 재료가 바로 돈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교통비를 씁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강좌비를 씁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옷을 사고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책을 사고 여행을 갑니다. 이 모든 감정 자극의 밑바닥에 작은 지출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이 멈추는 순간 자극도 줄고 감정도 사라지고 결국 우울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을 안 쓰면 우울함은 조용히 커집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굳이 안 사도 되잖아. 나 혼잔데 뭐하러 나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나만 즐긴다고 되나? 이런 생각은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차단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우울감은 쌓입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으니 웃을 일이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피로가 쌓이고 잠도 안 옵니다. 새로운 게 없으니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혼잣말이 늘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이건 병원 진단보다 앞선 일상 속 증상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간단합니다. 너무 오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데도 돈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50대부터 돈 아끼는 훈련을 너무 잘하면 그 결과는 30년 뒤에 감정마비로 돌아옵니다. 너무 아끼느라 외식도 취미도 다 접고 사람 만나는 비용도 아까워 피하고 일상 속 사소한 즐거움조차 비용이라 여긴다면 그 습관은 나이 들수록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1년, 5년, 10년이 되면 결국 남는 건 우울감과 무기력뿐입니다. 돈은 마음의 혈액순환입니다. 돈이 오가야 감정도 살아납니다.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죽듯이 지출이 없는 일상엔 감정이 돌지 않습니다. 9,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오늘 하루의 안정이 되고 10,000원짜리 꽃다발이 집안 분위기를 살리고 2,000원짜리 커피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됩니다. 지출이 작은 감정의 회로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다시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우울할수록 작게, 짧게, 자주 써보세요. 하루에 5,000원부터 시작하세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기분 좋은 소비부터 해보세요. 파스텔색 공책 한 권, 좋아하는 향기의 핸드크림, 거실에 둘 소형 화분, 사람이 보이는 소비를 하세요. 무인 계산대 대신 작은 식당, 택배 대신 시장 상인,
커피 머신 대신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 소비에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 없는 소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유 없는 기쁨이 우울을 이깁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말라서 우울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좀 더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쥐고만 있느냐입니다. 감정을 깨우는 건 거창한 소비가 아닙니다. 소소한 지출, 작은 움직임, 새로운 경험이 마음속 우울감을 가장 빨리 걷어냅니다. 지금 우울하다면 병원보다 먼저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감정 회복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한번 줄인 지출은 다시 늘리지 못합니다. 지출은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 리듬, 자존감, 습관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잠깐만 줄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50대와 90대는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50대는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대는 이미 줄어든 상태에 익숙해진 나머지 늘리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지출은 체중과 같습니다. 줄이는 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건 몸 전체가 기억해야 가능합니다. 외출을 줄이면 옷 입는 법도 잊어갑니다. 식비를 줄이면 식욕도 사라집니다. 교류를 줄이면 말하는 습관도 둔해집니다. 여가비를 줄이면 뭘 즐겼는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단순히 지출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축소되는 현상이 됩니다. 50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50대의 지출은 유연합니다. 수입도 있고 체력도 있고 경험도 있기에 줄였다가 다시 펴는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줄이는 속도는 빠르지만 회복은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몇 달 외출을 안 하면 다시 외출하기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취미를 끊고 나면 다시 흥미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화를 줄이면 다시 감정 표현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0대부터는 전략이 아니라 선택적 지출을 훈련해야 합니다. 90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낼래요. 이제 뭘 해보겠어요. 이 말의 속뜻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미 줄인 지출의 마음도 감각도 굳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법 자체를 잊습니다. 외출, 활동, 대화가 모두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즉, 다시 늘리고 싶어도 그럴 체력, 의욕, 감정, 습관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줄이지 말고 전환하세요. 고정비는 효율적으로, 변동비는 풍요롭게. 전기, 통신, 보험, 카드 같은 고정비는 최적화하세요. 여가, 취미, 만남, 자기계발은 유지하세요. 지출은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생존을 위한 지출과 활력을 위한 지출. 관계를 만드는 지출과 단절을 부르는 지출. 줄일 게 아니라 바꿀 것을 찾으세요. 외식 대신 시장 식재료로 요리해보기. 택시 대신 산책을 겸한 대중교통 이용. 명품 대신 나만의 정성 담긴 소비로 전환. 줄이는 건 선택이지만 늘리는 건 용기입니다. 한번 줄이면 그건 익숙함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곧 정지된 삶을 만듭니다. 50대는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시 펴고 다시 나가고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무작정 줄여버리면 90대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출을 줄이지 말고 내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한번 줄인 지출은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은 결국 정지된 삶을 만듭니다. 50대는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줄이기 시작하면 90대에는 다시 펴고 싶어도 방법조차 있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출을 무작정 줄이지 말고 내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작은 소비가 감정을 살리고 감정이 살아야 삶이 이어집니다. 줄이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써야 합니다. 당신의 소비는 곧 당신의 삶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길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